자,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 이후에 게리 네빌이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맨시티는 전반전에 경기를 끝내기 위한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만 했지만 그들에게 승부욕이 부족했기에 그러지 못했다. 그들은 항상 아스날과는 다르게 상대팀이 볼에 대한 집착과 적극적인 압박으로 나서면 페널티 박스까지 쉽게 패스를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기세에 눌린다는 말인 거죠. 상대가 이제 흐름 타고 자신감 있게 밀고 올라와 버리면은 위축이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상대의 압박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무너져 버리는데 이는 수비 라인을 주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센터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수비 라인을 잡아줄 중심축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수비 라인만 보더라도 맨시티는 우승 경쟁할 급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현재의 수비 라인만 보면요. 이건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아스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히도 실수가 없었고 그렇게 큰 실수가 없었죠. 뭐 물론 실점 상황에서 접촉이 있긴 했지만 사실 이거는 게히 실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 사실은 득점을 잘 한 거였던지 간에 다른 이유가 있던지 간에 게히가 실수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후산호프도 어제 매우 열심히 전투적으로 했고요. 진짜 승부욕과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경기 끝날 때까지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긴 하죠. 후산호프는요. 그러니까는 사실 센터백들의 기량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기는 한데 중요한 건 그거죠. 게리 네빌이 이야기한 것처럼 중심축이 없다라는 거. 디아스가 얼른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아스가 돌아오면은 뭐 게히 디아스 혹은 뭐 후선호프 디아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후선호프를 라이트백으로 배치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상대에 따라서요. 일단은 디아스가 지금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CJ 형님이 이야기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부족하다. 수비 라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이번 경기에서. 데니 머피는 BBC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반전에 토트넘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토트넘이 갑자기 강해져서가 아니라 승리를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뛰었기 때문이다. 맨시티는 때때로 투쟁심과 의지력이 부족한 팀이다. 선수 출신으로서 이야기해보자면 참 아이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보통은 후반전에 더욱 의욕이 생기고 더욱 열심히 뛰기 때문이다. 토트넘은 후반전에 들어와서 미드필더를 4명으로 늘리며 공간을 좁혔고 맨시티는 이에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에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토트넘이 미드필더 숫자를 늘리면서 이제 4명으로 이제 맨시티 중원을 쌈싸먹을 때 맨시티 진영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간파하고 곤잘레스를 투입을 시켰죠. 아이누리를 제외시키고요. 그러고 나서 미드필더를 4명으로 맞췄어야만 했는데 그러니까 오랄리, 곤잘레스, 로드리, 베실바 이렇게 4명을 맞췄어야만 했는데 오랄리가 풀백자로 들어가 버려요. 이러다 보니까는 변화를 줬는데 변화를 준 게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여전히 3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확실히 그 오랄리가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경험 미숙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제 미드필더 숫자를 맞추고 어느 정도 이제 싸움이 됐더라면은 기세가 좀 빠르게 돌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중원 숫자 그리고 기세, 열정에서부터 이제 맨시티가 쌈 싸먹혔었기 때문에 사실은 공격진에 어떤 변화를 줬어도 특별한 뭐 효과는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왜냐면은 공격수들도 결국에는 패스가 와야 뭐 공격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중원에서부터 이미 먹혀버렸는데 뭐 무슨 패스를 받고 무슨 찬스를 만들어내고 무슨 골을 넣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오랄리의 경험 부족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1차적인 문제는 역시나 이제 아인누리의 라인 컨트롤 미스로 인해서 이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한 게 매우 컸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게 뭐 오심이냐 아니냐 이거는 막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애초에 아인누리가 라인 컨트롤만 제대로 했었어도 그런 상황까지 초래하진 않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오랄리가 그 역할을 수행했어야만 하게 만든 그 원인 제공자가 있죠. 애초에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 뛰길 바라고 영입한 선수가 그 역할이 안 되는 지금 이 가장 큰 문제점에 놓여져 있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잔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게 안 되다 보니까는 포든한테도 역할을 줘보고 지금 현재 오랄리한테도 역할을 줘보고 하는데 문제가 뭐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펩은 티잔이를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 지금 현재 쓰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오랄리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10번으로만 쓰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펩이 이번 경기 후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합니다. 2골 차로 승기를 완벽하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한 점이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는지? 라는 질문에 토트넘이 골을 성공한 이후 그들은 흐름을 탔으며 그 흐름은 약 20분간 깨지지 않았다. 공격적으로 나왔던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잃을 것이 없었고 홈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에서 생겨나는 에너지까지 더해져서 그들의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도 경기 막판에 전반전에서의 경기력을 되찾아오기 시작했다. 다만 우리 선수들이 상대 풀백들과의 1대1 상황을 회피하지
회피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바랬다. 이로 인해 우리는 충분한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1대1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싸우길 바랬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제 1대1 상황에서 좀 돌파를 시도해 주길 바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세메뇨 같은 경우에도 1대1 상황에서 충분히 돌파를 시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비뉴 퍼포먼스를 보면서 그게 매우 불만족스러웠고, 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판을 또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야, 세메뇨도 이거를 극복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거는 약간 충격적이기는 했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약간 당황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본머스에서 진행되는 과정과 맨시티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매우 다르고 상대팀이 대응하는 방식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적응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어제 상황에서 1대1 돌파 시도를 안 했다는 거는 확실히 비판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보왕 보고 싶으면 개추하시는데 말 그대로 도쿠처럼 플레이해주길 바랬었던 건데 알고 봤더니 도쿠 같은 플레이가 안 되는 선수였다. 아 근데 이렇게 결론 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아 그럼 너무 끔찍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될수록 도쿠의 위상이 얼마나 커지는 거야. 도쿠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토트넘의 첫 번째 골 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는 질문에 센터백이 스트라이커의 발을 차면 페널티지? 맞아. 만약에 센터백이 스트라이커 발을 차면은 페널티 주는 게 맞지. 맞아. 네가 원하는 대답이 이런 거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비꼬는 거예요.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자가 원하는 대답 해준 거예요. 이것도 괜히 오해할 것 같아. 이거 앞부분만 이렇게 기사 딴 기자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 직후에 우리가 침착함을 되찾고 경기에 임했다면 경기가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체를 통해 상황을 반전시켜보려 노력했지만 상대는 더욱더 롱볼을 활용하며 세컨볼을 노렸고 그 덕분에 그들은 흐름이 끊기지 않았다 라고 대답을 해요. 판정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정이 계속 생기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는 질문에 언급을 하더라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지금 말할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대에게 흐름을 빼앗겼을 때 그 흐름을 되찾아오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는 질문에 프리미어리그의 수준이 높기에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다. 서너 골 차이로 앞서 나간다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이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상대팀이 경기 중에 롱볼과 세컨볼을 노리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꿔서 진행시킬 경우에도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롱볼로 인한 트랜지션이 성공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고 토트넘의 첫 번째 골이 나왔기에 심판의 판정을 신경 쓰기보다는 그 점을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 누리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누리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리의 이 옵사라인 컨트롤 미스 탓에 발생한 장면이었고 실점이었다라고 보는 게 사실 이게 더 납득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잖아. 아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워낙에 라인 컨트롤 미스로 이제 맨시티가 실점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케가 라인 컨트롤 실수할 때마다 아케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딱 직접적으로 딱 이야기를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아인누리가 마찬가지로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는데 왜 우리는 아인누리에 대한 비판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는지 나는 솔직히 좀 약간 이게 이상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건 공평하지 못하잖아. 아인누리의 실수를 제외하고 나서 경기력과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이야기하려다 보니까는 모든 선수들 그리고 감독, 코칭 스텝 그리고 뭐 의료진들까지 뭐 싹 다 부상당한 선수들까지도 싹 다 욕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토트넘의 선제골 때문에 기세가 넘어간 게 맞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무승부의 빌미를 제공한 것도 사실 그 라인 컨트롤 미스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나는 일단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게 좀 미숙했다. 그게 문제였던 거지. 판정에 대한 점은 접어둔 채 결과만 바라보고 있는지? 라는 질문에 맨유와의 경기에서도 그랬듯이 전반전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그 이후에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지 못했다. 그냥 못했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반전의 경기력이 좋았던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기뿐만이 아니라 맨유, 갈라타사라의 울브스 그리고 브라이튼전에서도 후반전의 경기력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는 질문에 우리가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윙어를 좁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수정도 해보고 경기장을 넓게 써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고는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경기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방식대로 흘러갔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역습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실점을 허용했고 그 이후로는 많은 것들이 달라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야기하는 거죠. 아인누리가 실수한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리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지금 2번 연속해서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결국에는 그 트랜지션 상황을 방어하지 못한 게 그게 컸다고. 그
그 실점으로 인해서 기세가 넘어갔고 이 기세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미드필더를 투입시켰는데 아잇누리가 미드필더 자리에서 풀백 자리로 내려가 버렸고 이래서 경기력에 변화가 없었고 경기력에 변화를 주고 싶었지만 변화시킬 수가 없었고 공격진의 패스가 전달이 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그래서 맨시티가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 점이 매우 아쉬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당신은 항상 모든 대회에서 우승하길 바라는 사람이다. 물론 지금 현재 경쟁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우선순위를 다른 대회에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목소리가 되게 할아버지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야. 야 너네 이제 끝났어 리그 버려 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펩이 너 지금 우리 뭐 리그 경쟁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화를 막 내요. 이유는 모르겠어. 아스날 기자인가? 뭐 뭔지 모르겠는데 막 그래. 아니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 하니까 오히려 펩이 침착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지금 14경기를 남겨두고 포기하라는 말인 거야? 라고 하니까 아니 이번 경기 결과가 네 팀에게 치명상을 입혔잖아. 그럼 포기해야지 왜 포기 안 한다고 그러는 거야? 왜 경쟁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괜히 따지는 거야 이렇게. 난 좀 약간 불편하더라고 이 부분 보면서. 물론 지금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걸 극복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나간 일을 빠르게 털어내고 주중 경기를 준비한 뒤에 안필드에서의 경기를 생각하고 있다 라고 침착하게 대답하고 넘어가요. 화를 막 내는 거야. 온속 높이고 왜 포기 안 하는 거야? 좀 포기 좀 해 이 새끼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럼 당신은 여전히 우승 경쟁을 낙관적으로 보는 중인지? 라는 질문에 다른 기자예요 이거는요. 희망은 기회가 남아있는 만큼 존재한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선수들은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과 정신력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며 부상 중인 선수들도 복귀하고 있다. 니코 오랄리와 베르나르드 로드리는 우리에게 필요했던 집중력과 존재감 그리고 활력을 불어넣어줬다. 다만 우리의 볼 플레잉이 미숙하여 일관성이 떨어졌으며 상대는 이 문제점을 간파했다. 측면에서의 수비 상황에서는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는 장면들이 연출되었으며 이는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경기를 밑거름 삼아서 우리 선수들이 더욱 단단해지길 바라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측면에서 수비 상황 또 얘기하죠.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3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갈렸다. 뭐다? 누리. 물론 그렇습니다. 아잇누리 같은 경우에는요 공격 상황에서 많은 옵션을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맨시티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줄 거라는 데에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기는 해요. 하지만 아잇누리를 쓰려면요 다른 곳에서 문제가 없어야 돼. 왜냐면 올라간 이 선수 커버를 다들 쳐줘야만 하니까. 이를테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로드리는 수비 상황에서 이제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 아잇누리 수비 결함을 어느 정도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백스리 장면을 연출을 시켜줬죠. 아잇누리가 올라간 빈 공간을 커버시켜주기 위해서 내려가서 플레이를 했었죠. 너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는데 요 백스리 상황 만들어주고 상대의 전진을 1차적으로 이제 막아주고 시간을 딜레이 시켜준 뒤에 아잇누리가 합류하면 백파이브 진영을 만들어주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아잇누리는 모든 문제가 없을 때 써야만 하는 선수예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상황에서 이제 기용을 하려다 보니까는 팀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도 있긴 했지만서도 어쨌든지 간에 이제 뭐 수비적인 상황에서 퍼포먼스에서 이제 결함이 생겼고 그게 이제 실점으로 이어졌다. 그게 좀 많이 아쉬운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펩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희망은 기회가 남아있는 만큼 존재한다. 우리 슬럼덩크의 안 감독님이 그러셨죠. 포기하는 순간 경기는 끝난다. 포기할 때는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이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따라서 좀 다들 좀 잘 추스리고 문제점들 잘 좀 개선한 뒤에 다음 경기 준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아쉬운 경기였긴 하지만은 뭐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화가 좀 많이 났고 뭐 물론 이제 판정 때문에 맨시티가 충분히 받았어도 될 만한 파울들 이런 판정들 진짜 왜 이렇게 안 줬을까 하는 약간 원망도 좀 들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신세 한탄만 해서 뭐해요. 아무튼지 간에 보다 이 지금 상황을 좀 잘 극복하고 다음 경기 준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